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자 이제 네 출석 시작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남겨 주고 또 부수적으로 제가 체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반응을 위해서 좀 출석 받고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제가 요거를 주로 보지는 않지만 저장은 다 해 두고 있어요. 지금 인제 오늘 보다시피 학교에 왔는데 학교가 지금 굉장히 예쁜 때예요. 학교 오는 제위가 제일 좋을 때가 지금인데 여러분들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음 작년에 제일 힘들 때 코로나를 보내고 또 제일 좋아야 될 때 또 방에서 또 보내고 그런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오늘은 인제 수업 마치고 밖에 따뜻하게 햇빛을 받아야지 그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잠시 나갔다 오고 이제 점점 과제도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해야 될 것들도 늘어나서 조금 부담도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인제 1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쪼금 할 얘기를 좀 할게요. 인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려고 하는 그 수업 내용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내줬어요. 내줬는데 그 아무래도 처음 그 하는 과제다 보니까 그 내줬던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영상을 올리고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글을 올리고 영상을 안 올리고 또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글이 영상의 음성 그대로인 그 글이 있고 이렇게 인제 되어 있어서 시행착오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글을 쓰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잘 써 줬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잘 써 줬는데 아직은 인제 여러분들 그 쪼금 더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년 내내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마음에 드는 글을 뭐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네. 만났어요. 마음에 드는 글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과학을 하려고 뭐 이제는 문이과의 어떤 구분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하지 않아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문과적인 사람이 있고 또 이과적인 그 특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다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왜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못해. 원래 표현을 난 잘 못해."라고 하지만 사회과학을 하고 또 특히 인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글과 말을 잘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또 글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썼다는 거는 그 글을 통해서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글을 읽고 '아 그렇겠다.'라고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 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 뭐 지금만 필요한 거냐 하면 나중에 인제 여러분들이 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인제 프로포절을 제출하고 거기 인제 어떤 글을 써 가지고 내가 인제 펀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야지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말을 내가 잘 못한다.' 저도 말하고 글하고 어느 거를 더 좋아하냐면요. 저는 글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교수는 글을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 80%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그 막 빨려 들어갈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래도 저는 말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말하는 걸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글과 말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에 설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그것들을 배우죠, 물론. 근데 유튜브는 일방적이에요. 걔가 나에게 그냥 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학교에서 제공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 9명의 친구들이 글을 올려줬고 그 글을 피드백을 했잖아요. 자, 피드백을 한 거 이렇게 누가 쓴 거를 보고 또 내가 그걸 피드백하고 나는 그거를 반영을 해서 내 글을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학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좋은 말들 하고 있지만 뭐 물론 거기에 이렇게 리플 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유튜버가 나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쓰는 기회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계속 개발하고 또 그게 잘 안 된다 해도 개발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인제 설득이 됐는지 저는 좀 설득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한번 이제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자 보면은 한 친구 거를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먼저 출석 시작은 다 남겨줬어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못 들어온 친구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구 글이 올라올까요? 음. 자, 한 6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이에요. 물론 이제 글을 영상으로 찍었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친구가 조금 동의되는 게 뭘까? 그리고 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그 얘기는 뭘까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아직 글을 안 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글을 썼던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잘 들리나? 소리가 잘 들리나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21학번 생물학적 노화를 주제로 발표할 박솔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원래 조금 작아요, 소리가. 오늘 저는 인식의 노화라는 제목으로 생물학적 노화의 다양한 측면 중 외면상의 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와 타인의 외면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눈, 즉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의 모습을 담고 깨닫고 비로소 표현하죠. 눈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첫 발단입니다. 노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눈에 담기나요? 힘없이 늘어진 하얀 모발, 흐릿한 듯 깊게 파인 눈, 구부정한 어깨, 아니면 칙칙하고 주름 가득한 피부, 모두 노인의 외면상으로 드러나는 생물학적 노화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볼까요? 아이들입니다. 하얀 모발, 그리고 힘없이 구부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생물학적 노화의 현상에 포함되는 것들 중 하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도 노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노화로 파고들기 전에 우리의 인식에 대해 잠시 느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누구나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무죠. 초록색을 이렇게, 갈색을 이렇게 나열하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나무의 형상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나무라 표현할까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바라보면 나무는 이렇듯 각각 다 다른 모습의 표면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잎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고도 모두 나무라 하는 것일까요? 나무의 전반적인 색과 형태는 우리가 본 여러 가지 특별한 나무들로부터 일반화된 것입니다. 인식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무언가를 볼 때 사용하는 증거의 틀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일반화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적 일반화는 더 질적이고 분석적인 지각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생긴 고정관념은 본 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두 사진 중 노인의 모습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다면 이 모습들 각각 몇 살로 보이나요? 외면상의 모습을 가린 채 그림자를 바라보고 느낀다면 이 그림에서는 건강함을, 자유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노인의 모습을 부정적인 면모를 담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없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정말 노인의 모습일까요? 노인의 생물학적 노화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노화의 모습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노인을 작고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죠. 인식의 노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우리의 세상에서는 늙어감을 느낄수록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늙어가는 사람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으며 나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나치게 의지적인 모습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말 그대로 거부할 수 없고 언젠가는 찾아오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겪게 되며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통해 바라보고 고정된 시각세계를 만듦으로써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너무 좁게 바라보아 노인들 스스로 노화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를 퇴화하게 만들죠. 고정관념의 위협은 노인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 효과를 일으켜 노인의 정서인식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일의 수행 정확도 및 활동성을 저조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인식체계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노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도 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된 모습은 성장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소중한 기록인 것이죠. 생물학적 노화는 자연의 섭리로 외면하고 회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성장의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여 즐긴다면 노화와 노인에 관한 고정관념과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훗날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다른 연령층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하나의 청춘으로 여겨질 것이죠. 흔히 나무를 사람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나무가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를 아름답게 여깁니다. 넓고 크게 뻗어가는 나무의 모습은 경외심을 자아내고 깊고 단단한 뿌리는 나무의 고된 세월과 고듬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겪은 세월을 보고 우리는 감탄하고 나무 그 자체와 그들이 지닌 세월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은 그저 더 많은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고 이는 외면상으로 늙음의 징표인 노화에 따라 드러납니다. 세상의 눈이 늙음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풀어내고 존중한다면 노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고 사랑하며 사회적인 존재로서 활동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이 그리고 그 시각이 만든 세상이 어쩌면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더욱 늙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늙음을 좁은 고정된 인식 체계에서 타인으로 인해 체감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스스로 느끼고 사랑한다면 늙음을 그 어떤 젊음보다 값진 청춘과 소중한 삶의 기록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네, 잘 썼나요? 가장 좀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솔미가 여기 있네요. 지금 솔미 얘기하면 자, 자기가 어떤 글을 쓰고 싶었어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담은 거예요? 어,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인식을 중점으로 두고 발표를 하고 싶었어요. 인식에 대한 변화, 그게 이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인식의 노화라는 것을 이제 달리 보고자 했는데,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했는데, 네. 자기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충분히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을 어느 정도 들였어요? 글 쓰는데, 글 쓰고 영상 만드는데. 어, 일단은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거 하나로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좀 많이 첨삭하고 지우고 다시 하고 그랬어요. 그쵸. 네. 자,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솔미의 가장 큰 장점 하나씩만 좀 써줘 보세요. 글을. 이렇게 요 글에.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다년간 여러분들 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1학년에 처음 들어와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자기의 얘기를 풀어가기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글로 한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영상을 봤는데 글로 다시 한번 봤어요. 자, 보면은 글하고 영상하고는 또 전혀 다른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솔미는 지금 보면은, 솔미 글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은 생물학적 노화라는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어떤 인식에서 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인식의 노화라는 제목에 딱 잘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보고서 안에는 좀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식의 노화라는 깔끔한 그 제목에서 자신의 고민의 흔적이 좀 잘 담겨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노화가 인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선택에서 온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굉장히 따뜻한 시선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봤고 또 동의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솔미한테 조금 긍정적인 그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았던 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그 문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보세요. 또 이게 영상에서 전달하는 거하고 또 글로 전달하는 거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장점으로 하나 생각했던 거는 글도 잘 썼는데 영상을 또 그걸로 전달력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영상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는 게 글 보는 것보다 편한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글을 봤는데 글들 더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되게 저는 좋게 봤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늙음을 품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늙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다. 늙음이라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혹 나약하고 슬픈 형상을 띠는 빛바랜 모습을 떠올리지는 않는가? 눈은 세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첫 번째 도구이다. 눈을 통해 바라보고 깨달아 비로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 나이가 들매 따라 생리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노화, 즉 생물학적 노화는 우리의 눈을 통해 분명하게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게 한다. 이 글은 노화 자체,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생물학적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체계,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틀이 만든 노화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시각을 열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나는 우리의 눈에 판단되는 늙음의 징표, 노화에 대해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 자기 하는 얘기를 서두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는 이걸 하고자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글을 쓸 때, 서론이라는 글이 있어야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머릿말이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제목이 없는 친구가 상당히 몇 명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샀는데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읽을 맛이 나겠어요? 아니죠. 책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데 그 두꺼운 책을 읽을 엄두가 안 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쓴 거는 짧았기 때문에 제가 읽었지만 제목이 없다는 거는 그 제목이 없는 책을 읽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기의 글을 포장하는 어떤 그 띠가 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노화는 자연의 섭리로 속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필연의 과정이다. 볼 수 있는 것에도, 느낄 수 있는 것에도, 얻을 수 있는 것에도 생물학적 노화는 한계를 만든다. 그러나 과연 이 한계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생물학적 노화는, 자, 그리고 글은 이렇게 그냥 이제 붙여서 쓰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뜨려 쓰려면 이제 번호를 달는 게 좋아요. 이제 서론 혹은 이렇게 뭐 들어가며 이렇게 이런 글들 번호 다는 거 있죠? 이제 자기가 띄어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번호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노화는 몸이 나이 들에 따라 그저 넓어지는 위험 가능성의 폭만 열어둘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를 무능력의 길로 바라본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하고 싶은 게 없는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기에 무능력함도 없다. 현재 다수의 노인은 드러나는 늙음의 과정을 변명 삼아 자신의 삶과 미래 그리고 현실을 회피하려 한다. 노화를 바라보는 세상의 고정된 시각의 틀이 노화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늙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작고 나약한 존재로 만든다. 눈을 가리고 세상을 어루만져 느낀다면 과연 우리는 늙음을 체감할 수 있을까? 어쩌면 눈을 가리고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늙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늙음을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노화, 즉 생물학적 노화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고정관념은 모두 눈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언가를 바라봄으로써 특정한 이미지와 느낌을 그려낸 후 이를 주입하고 작용하여 바라보다 보니 고정된 인식 체계가 생긴 것이다. 고정관념은 심리학 용어로 사람이 어떤 생각 또는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 또는 관념을 수정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고착된 사고방식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출처를 완전히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라면 출처를 달아줘야 돼요. 출처를 다는 거가 하나가 이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 이제 솔미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이에요.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 자, 우리의 뇌는 게으름으로 이미 내린 판단에 대해서 이를 새 정보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강화할 요소들을 찾게 된다. 따라서 상황이나 시대가 변화해도 고정관념 자체는 변화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인식의 노화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도 노화가 찾아온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인식의 노화를 바로 이것을 나는 인식의 노화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난 생각해요. 자,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노화가 찾아온 것이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늙음을 인식하고 포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렇게 눈으로부터 시작된 고정관념을 과연 마음으로부터 헤아려 풀어낼 수 있을까? 고정관념의 끝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눈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저자 아이스너의 책, 이제 여기도 출처를 달아야 되겠죠.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 교육의 내용에 따르면 시각 세계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 시각 세계의 특질들을 일반적이며 추론 가능한 상징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운다. 예를 들어 나무의 형태와 색을 매우 주의 깊게 본다면 복잡한 3차원의 형태와 구성, 색조, 명도, 농도 등의 폭넓은 배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개 이러한 방법으로 나무를 보지 못한다. 인식의 본질은 선택이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나오죠. 나무를 볼 때 사용하는 준거의 틀은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한다. 덧붙이면 나무의 전반적인 색과 형태는 우리가 본 여러 가지 특별한 나무들로부터 일반화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일반화는 더 질적이고 분석적인 지각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본 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즉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직면한 특별한 특성을 지각학습에 따른 판에 박힌 인식이나 시각적 일반화로 대체하는 것이다. 네, 한 문장 한 문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시간에 여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거라는 느낌을 조금 제가 받아요. 시각에 의해 형성된 외면상의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자, 고정관념 이제 하나의 또 키워드죠. 노화, 인식의 변화, 고정관념. 이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이 친구의 노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심리 상태는 노인의 삶과 가치관에도 더불어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늙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노화 불안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감소시킨다. 네, 감소시키는데 그거에 또한 근거를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논문에서 지금 찾았죠. 이제 인용 방식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용 방식은 아직 잘 배우질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틀에 맞게 되어 있진 않지만 96호에 수록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는 고정관념 위협이 노인의 공간 기억 및 정서 인식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인의 노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고정관념 위협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60세 이상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방문 시에 기본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자신이 노화에 대한 인식, 노화 불안, 노화에 대한 태도, 연령 정체성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방문 시 실험군의 경우에 노화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스크립트를 읽도록 하여 고정관념 위협에 노출시켰으며 다 지금 요 얘기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 글이에요. 근데 여기가 조금 길죠. 요거를 조금 이제 요약해서 짧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제 짧게 요게 거의 한 패러그래프를 예에 대한 설명이 한 패러그래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조군의 경우 중립적인 스크립트를 읽도록 하였다. 고정관념 위협을 조작한 이후 공간작업 기억 과제와 정서인식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의 정확도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자 이제 여기는 과정이었고 이제 연구 결과죠. 고정관념 위협에 노출된 노인군이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 정확도를 보였죠. 또한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 위협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어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노인들은 고정관념 위협에 더 노출되어 있을 때 저조한 수행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해서 실제로 인식과 고정관념이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에 대한 좋은 그 참고 문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글에 대한 객관성을 좀 높이는데 좀 공헌을 했죠. 이 논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말도 되게 어렵고 이게 결과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단어도 되게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제 먼저 연구한 사람들 결과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 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야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담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이제 결과가 이제 여기에요. 이게 결론인데 자, 성장과 노화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도 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화된 모습은 성장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소중한 기록이다. 생물학적 노화는 필연의 과정이라 외면하고 회피할 수 없지만 이를 성장의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여 즐긴다면 노화와 노인에 관한 고정관념과 새 이미지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자, 결론으로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앞에 그 얘기를 다 한 것은 이렇게 바뀌고자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야 된다. 그러는 게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여기에 잘 담았죠.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인용을 했는데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훗날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인의 시기는 하나의 청춘으로 여겨질 것이다. 78세의 청춘이라는 제목의 시 하나를 쓴 사람이 있다. 어쩜 이렇게 아는 것도 많아요. 박설미는. 청춘이라는 제목의 시 하나를 쓴 사람이 있다. 청춘을 좋아한 메가더 장군으로 인해 유명해진 미국 시인 사무엘 울만이다. 시 청춘을 통해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인생의 한때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며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을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라고 표현하였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인용하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는 늙어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진정한 청춘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제 여러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의 얘기를 이제 이 앞에 다 써줬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얘기를 마무리 짓는 결론에 한 단락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게 이제 조금 짧은 게 좀 아쉬운데 이처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늙어감의 증표. 생물학적 노화는 부정적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일반화되어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다른 속도와 다른 경로를 걸어가듯 노아도 다른 속도로 각자 다른 경로로 걸어가기에 우리의 눈은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글 읽은 그 느낌이 어때요? 어때요? 자, 한번 자기가 우리 솔미가 아마 초반부부터 그 노인의 이해 과목에 좀 관심도 있고 흥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썼는데 장점 하나씩만 좀 한번 써주세요. 네, 그쵸. 서연이가 얘기했듯이 인식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걸 노인의 부정적 인식으로 연결해서 더 설득력 있고 공감이 됐고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그 인물들의 말을 이용해서 글을 쓴 것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분명했고 그것이 이제 설득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그다음에 부차적인 문제죠.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계속 써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1차 글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쓴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써주리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면 굉장히 좀 저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네. 어떻게 발표할지 정리해서 네, 훌륭하게 잘 썼죠. 네. 왜냐하면 더 제가 그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이게 앞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적으로 조금 짧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기 좀 짧았던 그런 시간이었고 물론 저는 1차에 글쓰기 했던 친구들하고 또 2차, 3차를 이렇게 그 같은 풀로 놓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먼저 썼다고 해서 꼭 불리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 글쓰기가 되게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과학에서의 글쓰기라는 거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한 방법인데 두 가지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 아니면 글인데 여러분들이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글로 설득해야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글 써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1학기인데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죠. 거기에 이제 좀 도움이 되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참고문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뒤에 좀 덧붙어야 되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문헌이라는 그 제목을 달고 그 뒤에 자기가 읽었던 문헌들을 좀 다는 그거가 이제 공통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내가 주관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의 말을 신문 기사에 실어주겠어요? 지금 1학년 학생의 얘기를 물론 이제 1학년의 뭐 시각으로 바라본 뭐 대학의 생활 뭐 이런 거는 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글쓰기 훈련이 됐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닝 된 다음에 객관성이 확보된 글이 실리는 거거든요. 신문이라든지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린 논문과 신문과 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관성을 조금 이렇게 주관성과 객관성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얘기하는 글이지만 객관적이지 않고 내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의 비중을 이제 맞췄으면 좋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거를 하려고 하지라는 그 궁금증은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썼을까?'라는 생각이 다 처음 글을 읽을 때는 드는데 "나는 이래서 글을 썼어요."라는 얘기를 좀 서론에 몇 줄이라도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써 주고 먼저 좀 그래야지 준비를 하잖아요, 읽을 사람이. 그럼 이제 본론을 읽은 다음에 "아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라는 거를 결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인제 비중이 어느 정도는 맞게 자기가 쓴 글 한번 그 제출한 사람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의 비중이 때에 따라서는 1 대 2 대 1 뭐 1 대 3 대 1 이렇게 인제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가 흥미로운 도입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책 읽을 때 앞에 재미없으면 뒤까지 읽혀요? 안 읽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흥미를 끌만한 도입부를 뭐가 많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뭐 심각하게 뭐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이런 그런 얘기들이 좀 여기 나와줘야지 내가 재미있게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솔미글은 주제를 좁혔어요. 생물학적인 노화에서 인식의 변화라는 거에 대한 것을 주제를 좁혔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여러분들 생물학적 노화 전반을 다 다루려고 하지 말고 뭐 심리적 노화 다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제를 좁혀서 여러분들이 소주제를 잡아야 돼요. 소주제를 잡고 거기에 제목을 좀 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한 대로 PPT를 또 그대로 글로 쓴 그러니까 말체로 그러니까 구어체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구어체가 아니라 이제 이건 문어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PPT를 만들어야 돼요. PPT는 이 글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지 이 PPT가 본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는 글에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SV라고 하면 주어와 서술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SV라고 표시를 하면은 자기가 한번 그 주어하고 서술어가 맞는지 문장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어 서술어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비문이라고 하거든요. 문장이 아닌 거 그런 비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맞춤법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러면 참고 문헌을 다는 방법을 전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친구도 제대로 쓴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년학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노년학회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 자 한글 문헌을 저자 이름 가나다 순인 건 당연히 알죠. 영문은 그 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나오는 문헌은 이제 알파벳 순서로 한글 문헌 먼저 영문 문헌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글하고 영문 이렇게 순으로 가나다 먼저 하고 영문 알파벳 이런 순서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 잡지냐 단행본이냐 연구 보고서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자 연습을 제가 해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해보세요. 자 먼저 책을 해볼까요? 좀 쉬우니까. 자, 이 지금 책 이름 보이죠? 노인복지론이라는 거고요. 제목 저자가 권중돈이고 학지사고 2019년도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자명. 자, 여러분들이 눈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마침표냐 쉼표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신경 안 쓰지만 우리는 또 이 교수들은 마침표, 쉼표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왜냐하면 그게 규칙이에요. 왜 마침표 찍어요? 쉼표 안 하고? 근데 이걸 규칙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라고 했으면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년학회에서 제시해 주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회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노인복지론, 학지사, 여기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 양식대로, 요 밑에 지금 참조로 한번 해서 보면 돼요. 한정란이 아니라 여기 지금 권중돈, 이게 지금 저자예요. 권중돈. 그렇죠. 도원이 잘했어요. 자, 이제는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죠. 잘했어요. 세일즈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 은서도 잘했는데 자,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으면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없는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는데 그래요. 마지막 점이 안 찍혔잖아요. 점. 이런 점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영문은 이렇게 하고 보고서는 좀 진하게 한다는 거고 그것만 이제 다르고.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그냥 내가 쓴 거라 가져왔는데 저하고 임춘희 선생님하고 김원천 선생님하고 지금 노인 장교양 시설의 차세대 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제 요 뒤는 쓰지 말고 너무 기니까. 자, 그리고 한국 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자, 여기 보면은 저자, 발행 연도, 논문 제목, 그 다음에 학술지명, 권수, 자, 몇 권, 몇 호, 그 다음에 논문 쪽수,
쪽수가 뭐예요? 여기 191에서 205. 그리고 마침표.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요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다 썼나 볼 거예요, 오늘. 분들 다 해줘야 돼요. 좀 되나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렇구나. 너희들이 다 지금 스마트폰 이런 걸로 보고 있나 보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보여요?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은 저자 먼저 나오고, 연도 나오고, 월은 안 써도 돼요. 월은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자, 여기 보면 이제 쓸 수 있겠죠. 영문도 똑같아요. 잡지 이름, 그 다음에 권호. 자,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기니까 기다려 볼게요. 주원이는 권호가 안 들어갔네요. 권호, 그리고 페이지, 마침표까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예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따라 쓰라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요 기준으로 따라 쓰라는 거예요. 요 기준. 마침표였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왜 쉼표냐? 이 학회에서는 쉼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노년학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학회마다 달라요. 네, 잘 했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쉼표하고 마침표 잘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쉼표하고 마침표를 지켜서 쓴 친구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점, 여기는요. 쉼표, 마침표예요. 점, 쉼표, 마침표. 네, 잘했어요. 지금 누가 했는지. 여림이, 네, 맞았어요. 여림이가 한 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맞았는데, 마지막에 마침표를 안 찍었죠.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마침표, 쉼표, 마침표. 네, 잘했어요, 지금. 제가 보낸 거 보면은, 자, 잠깐 보내는 거 멈추고, 제가 보낸 거 보세요. 이제 그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본문으로 카피해서 붙여볼게요. 자, 요렇게. 자, 마침표 했죠? 마침표, 또 마침표, 쉼표, 마침표. 예, 잘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쓴다는 거예요. 다음 안 보였어요? 네. 그리고 자, 혹시 이제 잘 안 보여서 못 썼던 친구들은 이제 요렇게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알면. 자, 요렇게. 요게 이제 맞는 그 형태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잡지냐, 이게 지금 이거는 책이죠. 책. 연구 보고서냐, 이렇게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데서 만든 거, 이거는 학지사 같은 출판사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학위 논문은 여기를 진하게 해라. 그러면 점점, 점. 쉼표는 안 나오죠? 자, 홈페이지 자료는 자, 요렇게 고령자 통계 사이트 이렇게 지금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접속 날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통계청에서 2019년 고령자 통계를 오늘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용하면 돼요? 자, 요거를 보면서 해보세요. 그대로. 자, 통계청 2019년 고령자 통계. 요거 똑같죠, 지금? 오늘자로 여기에서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고령자 통계까지만 하면 안 되고 요 뒤에 덧붙인 거. 요 사이트에서 언제 찾았다라는 거를 써야죠. 오늘자로 찾았다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도훈이 잘했어요. 자, 이제 도훈이 거를 한번 가져와서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19년도 고령자 통계 사이트 접속 날짜. 네, 네, 다들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알겠죠? 이렇게.
자, 뭐 0402 오늘이 4월 2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거 날짜가 2018년이 아니라 19년, 2019년 민지도 그 2019년 이렇게 연도를 바꿔야 되겠죠. 오늘 2019년도 고령자 통계를 찾았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제 알겠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알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자, 보면은 이제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홈페이지에 우리 LMS에 자, 그것들만 이제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성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은 형태로 그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용을 할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썼다라는 양식으로 이제 인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 보면은 그게 다는 아니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글쓰기 평가라는 거 지금 제가 이제 PPT에 올려놓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더 하고, 그 APA 참고문헌 인용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걸 올려놨는데 요게 공식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학회마다 지금 노년학회는 노년학회, 뭐 산학기술학회면 산학기술학회, 학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인 거는 요거를 참조하면 또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방식만 유일하냐 하면은 그렇진 않은데 많은 데에서는 요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죠, 하나에. 내 맘대로 써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통용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점점 이제 약속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글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연습이 되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자, 오늘 이제 솔미 얘기 솔미 글 열심히 받고 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이 올려놨던 거를 첨삭해 줬던 건데 두 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A4로 한 장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비포하고 애프터를 비교해 보면서 아, 글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칠게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더 진행하기 힘든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학 노화, 그다음에 심리 노화, 그다음에 사회학적 노화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2시간은 여러분들 사회학적 노화, 사회적인 노화, 이 노인의 사회적인 노화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저한테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줘서 다음 수업을 통한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걸로 저한테 또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이지만 여러분들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요. 여러분들도 학생들 서로 간에 보면서 자기 글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 왜 피드백 해준 친구 솔미 걸만 검색을 했더니 굉장히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거 정리해보면서 자기 거 어떻게 피드백을 받았나 그것도 한번 보면 좋겠고요. 서로들 간에 아주 피드백을 점수를 높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타이트하게 점수를 준 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서로 제 점수도 한번 참고해보고 저도 이제 각자들한테는 좀 전해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려고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얘기한 대로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밖에서 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들.